자기 소관이 아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겨울철 도로 위의 살얼음이 운전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국도를 달리던 화물차가 추돌해 한 명이 숨졌습니다. 청주시가 신청사 착공이 늦어지더라도 임시청사로 이전을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매월 억대의 임차료 지출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유치원생 재난지원금 예산이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공은 도의회 예결위로 넘어갔습니다.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플라스틱을 재활용해 만든 의류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이 실험했더니 안전과 품질 모두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오늘 충북 코로나19 발생 현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발생 확진 환자는 26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청주 11명, 충주 4명, 제천 5명, 단양 3명, 음성 1명, 괴산 1명, 진천 2명, 옥천 1명, 영동 1명이 확진됐습니다. 충북 누적 환자는 8,651명, 누적 사망은 89명입니다. 충청북도와 충북교육청의 무상급식 갈등으로 비화한 유치원 교육재난지원금 예산이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양측의 의견이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어 도의회 최종 관문을 넘기기까진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유치원생만 재난지원금 10만 원을 줄 것인가? 어린이집원생도 함께 줄 것인가? 충청북도와 도교육청의 갈등이 무상급식 예산 삭감으로 번지면서 관심을 모았던 유치원생 재난지원금. 심사를 하루 미룰 정도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만큼 도의회 교육위원회 예산안 심사는 시작부터 치열한 설전이 오갔습니다. 도에서 어린이집은 지급을 하라고 교육청에서 주장을 하시는데 도에서는 어떤 근거와 어떤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교육재난지원금 저희 교육청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교육감이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추진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자체 재원을 투자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른 모든 시도교육청도 도교육청의 재정 상황이 과거보다 나아졌는데도 재정 여건이 어려워 유치원생에게만 지원하겠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 즉 도민들에게 이익을 주고 제대로 일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어린이집에 대한 것은 국고지원금을 재원을 기초로 하고 있고요. 유치원에 대한 것은 교육세를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차 지원이 불가능하게 돼 있다는 말씀. 진통 끝에 결과는 원안 가결. 하지만 심사에 앞서 교육감과 비공개 면담까지 진행하며 중재에 나섰던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서운함도 감추지 않았습니다. 교육재난지원금 때문에 우리 교육 행정이 다른 데미지를 입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지막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유치원생 재난지원금에 대한 판단이 이제 도의회 예결위로 넘어간 가운데 충청북도와 교육청 모두 한 발도 물러설 생각이 없어 진통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내년 3월에 착공한다던 청주시 신청사 건립이 정부의 재검토 결정으로 늦어지게 됐는데요. 이런데도 3월 착공에 맞춰서 짠 청주시의 임시청사 이전 계획은 그냥 강행한다고 합니다. 착공이 늦어지면 임차 기간도 길어질 텐데 이 임시청사를 빌려 쓰는 임차료가 매월 억대입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청주시가 임시청사로 결정한 문화제조창. 내년 2월 본격 이전을 앞두고 신발과 의류 등의 상점들이 깨끗이 자리를 비웠습니다. 청주시 신청사 착공을 내년 3월로 못 박았던 청사 이전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지난달 말 정부의 재검토 결정으로 현재는 착공 시점을 장담하기 힘든 상태. 그래도 임시청사 이전은 그대로입니다. 이미 임차 계약 기간이 이달부터 시작돼 되돌리기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일단 38개월로 계약된 이 건물 임차료와 관리비만 62억 원. 착공 지연으로 임차가 길어지면 추가로 다달이 1억 6천만 원씩을 꼬박 물어야 합니다.
월 1억 원에 가까운 의회 임시청사 임차료는 별도입니다. 3년 정도를 임대를 지금 계약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일정들이 차질이 빚어져서 늦어지면 그게 하세월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이고. 청주시는 철거 이후 문화재 조사 등 착공에 앞서 할 일이 많다며 그냥 비워두는 건 아니라고 말합니다. 또 착공이 늦어도 준공 시점만 맞추면 된다며 예산 낭비 우려에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재심이나 타당성 재검토를 통해서 하더라도 2025년도 7월 하반기에는 문화공공시설계에서 신청사가 그 건립이 준공이 될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요. 사업비와 면적 초과로 지난달 말 정부 투자심사에서 재검토 대상이 된 청주시 신청사 건립 사업은 설계를 고쳐 내년 2월 말 첫 정부 투자심사에 재도전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요즘처럼 눈과 비가 잦고 날씨가 추워지는 날에는 도로 위에 살얼음이 껴서 사고 우려가 커지는데요. 오늘 새벽 국도에서 화물차 2대가 부딪혀서 한 명이 숨지는 사고가 났는데 도로 위 살얼음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화물차 앞부분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부서졌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찌그러진 2.5톤 화물차 운전석에 낀 운전자를 구출하기 위해 절단기를 들고 안간힘을 씁니다. 30여 분 만에 구조된 60대 운전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아비규환이죠. 전쟁터지. 폭격 맞은 상황이. 절단기 찌게 벌리고 그래가지고선 구조해서 한참 만에. 미끄러웠었나 봐요. 얼어가지고. 새벽 4시쯤 진천군 문백면 17번 국도에서 다리 위를 달리던 2.5톤 화물차가 5m 높이 방음벽을 들이받고 15m가량 돌며 미끄러졌습니다. 뒤따르던 25톤 화물차가 이를 피해 멈춰서려 했지만 결국 부딪혔습니다. 사고 현장에 있던 방음벽은 이렇게 휘어지거나 통째로 부서져 있고 차량 파편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습니다. 전날 이 지역에는 진눈깨비가 날린 데 이어 새벽엔 영하 1.6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경찰은 도로 표면에 살얼음이 껴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주위가 상당히 미끄러웠어요. 교각 주위가 거기서부터 밀린 거. 옆에 야산이 있어갖고 조금 더 골짜기 바람이 부는 좀 더 얼음이 얼기가 심했어요. 다리 아래 찬바람이 통하면서 땅 표면과 온도차가 많이 나 유난히 살얼음이 잘 생기기 쉬운 조건이었습니다. 불과 1시간 전에도 반대편 다리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나는 등 오전에만 5건의 살얼음판 교통사고가 접수됐습니다. 도로에 살얼음이 낄 경우 먼지와 뒤섞이며 색이 아스팔트처럼 변해 쉽게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눈이 앞에 보이면 운전자는 지금 미끌리겠다. 조심 운전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거든요. 이 도로 살얼음은 운전자가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최대 한 3배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 3년간 서리와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충북에서만 116건, 다친 사람은 197명입니다. 전문가들은 눈비가 잦고 날씨가 추워지는 요즘 같은 시기에 살얼음이 큰 사고의 주범이 되기도 한다며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충북의 중증 외상 환자 발생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충북의 중증 외상 환자 수는 10만 명당 46.4명으로 압도적인 수치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제주 27.9명, 전남 27.1명 등 순이었습니다. 발생 원인으로는 특히 운수사고가 60%로 가장 많았고 추락이나 미끄럼짐이 33%로 뒤를 이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충북의 발생률이 높은 데 대해 고속도로 이동 차량이 많고 노인 환자가 많은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걸로 분석했습니다. 오늘 오전 8시쯤 충주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를 충전하는 도중 불이 났습니다. 연기가 차면서 주차장에 있던 주민 30여 명이 긴급 대피했으나 다행히 병원으로 이송된 사람은 없었고 다른 차량으로 불길이 번지지 않았습니다. 관리사무소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견인차로 화재 차량을 인근 공터로 이동한 뒤 진화해 1시간 15분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전기차 배터리에서 불이 난 걸로 보고 정확한 원인과 피해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환경에 대해 높아지는 관심과 더불어 일회용품 수저를 제공하지 않거나 테이크아웃 잔 등을 없애는 등 친환경 방식을 도입하는 업계가 늘고 있습니다.
의류업체 또한 페트병을 재활용해 짜낸 실로 옷을 만들어 내놓고 있는데요. 한국소비자원이 정말 친환경 소재를 이용한 건지 품질은 떨어지지 않는지 알아봤습니다. 이지연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더욱 높아진 환경에 대한 관심.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채식주의와 친환경 제품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물 같은 것도 제가 비건이니까 그런 거 위주로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진짜 이게 친환경이 맞는지 이런 거에 의문은 좀 많이 들어요. 한국소비자원이 환경 친화적 소재를 이용해 만들었다는 스포츠 브랜드 5곳의 재킷을 시험해봤습니다. 5개 제품 모두 페트병과 같은 재활용 원료에서 짜낸 폴리에스터 섬유를 사용했는데 원료부터 최종 제품 생산까지 전 과정에서 심사를 통과해야 받을 수 있는 국제 기준 GRS 인증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썼는지 비율은 제각각 달랐는데 재활용 사용 비율을 표기해야 하는 의무나 규정이 없어 나이키, 리복, 아디다스 시험 제품은 재활용 소재 비율을 제품과 온라인몰에 표시한 반면 데상트와 푸마 시험 제품은 별도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품질은 대부분 의류 권장 기준을 통과해 일반 재킷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햇빛과 땀에 의해 색상이 변하지 않고 세탁 시 이염되지 않아 기준 등급을 모두 충족했고 당겼을 때 끊어지지 않고 버티는 힘도 180뉴튼 이상으로 권장 기준을 넘겼습니다. 다만 데상트 시험 제품 1개는 찢어지지 않고 버티는 인열 강도가 권장 기준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자원순환의 확대를 위해서 지금 현재 재활용 원료를 사용한 의류가 친환경 의류 대상 인증에 포함이 되도록 관련 기관에 요청을 하였습니다. 유해물질 함유 여부 등 안전성은 모두 이상이 없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전국 보건의료노조 300여 명이 오늘 서울 건국대 앞에서 건대 충주병원의 정상화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충북 북부 지역의 낙후된 의료 환경의 원인은 충주에서 인가받고도 서울에서 의학전문대학원을 편법 운영하고 충주병원의 우수 의료진 확보와 투자를 하지 않은 건대 법인에 있다며 교육부 승인 없이 사모펀드에 투자했다 임원 승인 취소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유자은 이사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수익용 기본재산이 1조 400억 원으로 전국 사립대 가운데 가장 많은 건국대가 충북 북부 지역의 의료를 책임져야 할 충주병원에는 제대로 투자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건대 충주병원은 매년 60억여 원의 적자로 직원 급여를 서울병원에서 매월 차입하고 있어 외부 기관의 경영 컨설팅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따른 갈등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산업 폐기물 매립장을 포함한 산업단지, 괴산 메가폴리스와 관련한 찬반 여론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괴산군 사회단체장협의회와 메가폴리스 유치위원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사리면 주민들의 반대로 토지 편입 동의가 지연되고 있다며 30년간 이어진 축사 악취 해소를 위해 산단 조성이 필요한 만큼 반대 대책위가 대화와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 22일 사리 반대 대책위와 충북 폐기물 매립장 반대 공동대책위는 군청에서 집회를 열고 농토를 망치는 산업단지와 특정 업체만 큰 이익을 보는 폐기물 매립장 유치 중단을 괴산군에 촉구했습니다. 김장 봉사에 다녀온 뒤 구토와 설사 증세를 보인 옥천 중학생들이 식중독균에 감염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옥천군은 증세를 보인 학생들의 검사 대상물과 먹은 음식, 사용한 식기 등을 충북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 검사를 의뢰한 결과 배추 겉절이에서 식중독균인 바실루스 세레우스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옥천군은 학생들이 담근 김장김치 60kg을 전달받은 복지관에 전량 폐기를 권고했습니다. 옥천 모 중학교 학생 34명은 지난 12일 김장봉사에 참여했고 이 가운데 25명이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저희 MBC가 보도한 제천 백운 야산의 야생 멧돼지 폐사체 3마리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야생동물질병관리원의 시료 분석과 정밀검사 결과 3마리 모두 아프리카 돼지열병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앞서 돈의 첫 확진 판정을 받은 단양 단성면 대잠리 인근 월악산 국립공원에서 추가로 발견된 야생 멧돼지 폐사체도 양성 판정을 받아 돈의 감염 사례는 6건으로 늘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돼지과 동물에서만 출혈성 병변을 일으키는 치사율 100%의 일종 법정 감염병입니다. 충북 지역 소비자 심리지수가 2달 연속 기준가 100을 넘겨 경기 호전 기대가 반영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충북본부에 따르면 충북의 11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102.5로 한 달 전에 비해 1.4포인트 올랐습니다. 지난달에도 101.2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 충북본부는 향후 가계 수입, 소비 지출에 대한 전망이 호전돼 소비자 심리지수가 상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100보다 크면 낙관적,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합니다. 충청북도가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교 운영위원장 협의회는 오늘 입장문을 통해 충청북도가 내년 무상급식 분담금을 일방적으로 감액하면서 아이들 밥상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예산 삭감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앞서 장선배 도의원도 어제 정책복지위원회에서 대외적으로 공신력 있는 무상급식 협약을 한 충청북도가 사전 협의도 없이 예산을 삭감한 것은 정책 결정에 큰 결함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기존 협약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괴산군 괴산읍 일원에 소규모 주거단지가 조성됩니다. 괴산군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괴산읍 대사리 일원 20만 제곱미터에 936억 원을 들여 공공주택과 공공문화시설 등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미니 복합타운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2024년까지 3천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LH 임대주택 350호와 분양주택 1,431호, 단독주택 35호를 비롯해 괴산군립도서관, 반다비 체육관, 국공립 어린이집 등 공공문화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